자, 일단은 이제 그 내일 그 들여다볼 종목군들의 기준을 먼저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일단 2차 전지 기준은 LG화학, 그리고 LG전자, 기아, HMM, 하나솔루션, 그리고 SK텔레콤의 변동성 거래 한번 더 들여다보고요. 두산중공업, 신풍제약, 포스코엠텍, 바이오다인, 여기까지를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요 기준점에 종목 기준을 올려드리고요. 하나하나 간단하게만 설정합니다. 자, LG화학입니다. LG화학의 경우는 이제 주봉으로 놓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 기준점에서 90만 원이 일단은 이제 20MA 위쪽에 놓여지는 기준, 그리고 지난번 음봉의 절반을 되돌리는 수준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제 OMA, 20MA 거래량은 수반이 됐단 말이죠. OMA, 20MA 거래량은. 그렇게 해서 이 거래량이 수반대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기준점에 거래량 터지고 이 라인을 벗겨내느냐, 들어 올려줄 수 있느냐, 그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그 뭐 유료는 장중에 대처가 되고, 오늘 같은 경우 또 어제 같은 경우 LG화학을 한번 볼까요? 문자 사인이 계속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유료하고 이제 무료의 차별화는 얼마큼 신뢰를 갖고 따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장중에 내가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이걸 들여다보고 대처할 수 있느냐. 4월달 LG화학의 문자를 보시면은 7일, 13일, 13일, 14일, 14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월 7일 같은 경우 83만 2천 원의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 20%, 그 다음에 이제 13일 기준도 같은 가격대 같은 라인에, 근데 실질적으로 83만 원에 나갔고요, 문자가. 그리고 84만 5천 원도 다시 한 번 더 어제 문자 나갔죠. 그리고 오늘 개장 전에 나간 문자는 주봉으로 대처를 하자. 그러니까 개장 초에 편입할 수 있다. 근데 개장 초에 눌려버리고 쭉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지고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꼬리 달고 되돌릴 때 기준에, 주력의 기준에서 편입할 수 있다의 기준을, 이런 식으로 이제 단문 문자가 나간다는 게 유료에서의 차이죠. 그래서 지난 그 10월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바닥 찍고 돌릴 때에 11월 2일부터 쭉 보시면은 LG화학 60만 원의 비중 유지, 64만 4천 원, 66만 원, 70만 원, 74만 원, 71만 2천 원 계속 매수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80만 원대 이상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도 또 설정을 해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LG화학의 한 차례 차익 실현이 됐던 기준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 맞춰서 설정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LG화학은 여기를 넘기느냐의 기준, 넘긴다고 보죠. 넘긴다고 보니까 문자를 발송을 하고 가져가는 기준이 되겠죠. 자, 첫 번째가 이거고요. 지금 우리 이제 모니터링 하시는 이제 직원분께서는 종목 이제 올려드리고 나중에 그걸 좀 해주세요. 방송, 녹화 방송 끝나고 나면은, 아니면 녹화 방송 때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 낙서된 그림을 캡처를 해놨대요. 전체 화면. 그거 이제 뭐 정PD님이나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방송에서 이제 그 교육해드린 종목군들은 미리 체크를 해놔도 될 것 같아요. LG전자 부분입니다. LG전자 오늘 기준에 이제 주봉상의 변동성을 좀 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이 주봉의 변동성 기준에서는 이런 장악형의 기준이 3주 전에 떠졌어요. 그죠? 장악형의 기준에 3주 전에. 근데 거래량이 좀 밋밋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근데 이번 주에도 사실은 거래량이 없어요. 목요일, 금요일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범위에서 마무리되고 다음 주에 갭을 한번 기대해 보는 거죠. 그래서 16만 원대의 안착의 기준을 잡는 거고, 그 16만 원대의 안착 기준에서의 흐름, 그 흐름을 넘겨놓느냐. 여기도 딱 절반의 흐름 기준이 돼요. 아까 LG화학의 기준처럼. 그러니까 이 주요한 구간을 뚫느냐인데 윤정도 힘으로 뚫는 게 아니라 시장의 조건이죠. 시장이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움직일 거냐라고 했을 때 움직인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왜? 시장 자체의 흐름을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 때 이런 흐름의 기준을 좀 놓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습관이 돼서 저도 이거를 잘라놓고 있는데 이걸 뭐 편집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LG전자, LG화학 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나쁘지 않다. 내일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그마 쪽에 그러니까 이제 전장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전장 업체의 변동성 확대, 합작 회사죠. 뭐 이런 쪽의 기준이 같이 연동돼서 움직임 폭이 나오는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봉 기준의 흐름들을 대부분 놓고 보는 건데요. 요 기준의 흐름, 요거를 오늘 야간 방송 때 한번 가지고 나가 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에서 핵심 종목 이렇게 해서 LG전자, LG화학 그리고 기준 거래량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 거래량은 이거를 기준 거래량을 제대로 안 잡아드리고 그 방안에다 올려드렸네. 그죠? LG화학이 600만 주가 어떻게 터지겠어? 아이고 윤정도 바보네. 그렇게 해서 일본 기준의 LG화학의 이제 기준 거래량은 변동성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사실상 100만 주가 터져줘야 돼요. 100만 주. 그렇게 해서 기준 거래량을 좀 세게 잡아드립니다. 100만 주로. 그것 이외에는 접근할 수 없다. 추세 매매는 개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LG화학의 기준 거래량 범위를 일단은 100만 주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재차 일본 캡처도 잡아놓고요. 그래서 LG화학 일본 그리고 주봉 그리고 LG전자 다시 일본 LG전자 보겠습니다. LG전자의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앞쪽 부분의 거래량까지 지금 당장 치고 올리라고 우리가 어필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이 정도 범위까지는 실려줘야 되는 게 맞는데 원래는 1000만 주 1조 6천억. 근데 그것까지는 무리수다라고 했을 때 최소 범위가 이렇게 당겨서 놓고 보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고점 라인을 기준을 잡고 여기죠. 그렇게 해서 일단 집어넣고요.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게 되면은 좀 더 땡길까요? 죄송합니다. 최고점으로 잡아놓을게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10월 말에 저점 기준을 잡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의 기준은 지금 그 LG전자에 100만 주면 1600억이에요. 300만 주면 어떻게 됩니까? 300만 주면은 5천억에 달합니다. 그래서 300만 주 정도 수준만 돼도 무난하겠습니다만 이렇게 1조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원하는 변동성까지 나오려면은 500만 주 정도의 1조 정도 수준의 거래량까지 좀 무리수를 설정을 해둡니다. LG화학도 100만 주면은 사실상 90만 원이니까 9천억이에요. 1조 정도. 극대용주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요. 그래서 요 기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LG전자도 거래량의 기준 설정을 해서 일봉 잡아드리고 그리고 기아도 주봉하고 일봉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아도 기아차의 기아 거래량 기준이 여기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업이 재개됐다라는 기준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10월부터 일봉에서 좀 당겨보고요. 10월이 너무 멀까요? 어찌됐건
요 기준점의 거래량 부분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0만 주 높게 잡아버립니다. 다 변동성 기준에서만. 이렇게 거래가 나올 때에만 그럼 접근하시라고. 추세매매 주력으로 가지고 가실 때에 왜 이렇게 못 움직여요? 하실 것 같다면 거래량이 확정이 되는 요 기준점에서의 흐름으로 들여다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기아 부분은 이렇게 1000만 주의 기준.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한다? 전부 변동성 매매가 아닌 추세 매매 기준을 잡는다. 추세 매매는 5MA, 20MA의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나오는 기준. 그렇게 돼 있고, 이 기준에서 이제 마찬가지예요. 9만 원이 여기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9만 원 자락을 좀 넘기고 안착이 되면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기서의 그 하방 절반의 음봉의 절반의 기준, 그리고 원래 하락 형태 확인형의 기준의 요 자락이죠. 요 자락을 이탈시킬 때부터 이제 하락 추세로 놓고 보는데, 이탈시키고 나서 그걸 되돌려 놓은 상태예요. 되돌려 놓은 상태. 되돌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유 죄송합니다. 하락의 기준을 잡지 않고 여전히 상방의 기준을 잡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래량 부분이 이제 주봉에서도 좀 원활하게, 거래 대금이 원활하게 좀 터져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좀 밋밋하게 형성이 돼 있죠. 일단은 요 기준점의 흐름에서 들여다보는 게 옳다. 기아차의 기준, 가격 기준의 9만 원 돌파의 기준과, 그리고 하락 형태와 기념에서의 저 하단 부분 83,000원대 초반 요 정도 범위를 돌려놓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의 연장선이 아니다. 캔들상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기아 1000만 주라고 잡아드렸어요. 당분간은 요 기준 그대로 잡으시면 되겠죠. 이제 당분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HMM입니다. HMM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제 많은 그림을 보실 수가 있는데, HMM은 주봉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주봉이 잠시만요. 일봉 먼저 볼까요? 일봉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거래량 부분이 사실상은 좀 탄력을 받으려면 여기도 좀 더 터져줘야 돼요. 지금 거래대금 최상위 항상 놓여져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거래대금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항상 뭐 그래도 1, 2천억대 거래대금이 계속 형성되고 있어서 그래도 이제 상위권 정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거래대금 부분이 아무래도 변동이 커지려면은 5천억 정도 수준이 나와줘서 전체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1,500만 주, 1,600만 주 실려야 돼. 여기서 보실 때 이제 5MA, 20MA가 20거래일 평균이 1,600만 주, 주봉상으로도 굉장히 높죠. 그럼 1,700만 주로 잡을까요? 일본 기준에 1,700만 주. 그렇게 해서 이 거래량 부분들이 터져줘야 된다. 거래대금 거래량. 이게 터져주고 움직임이 나올 때.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흐름에서 35,000원의 흐름을 잡아놓은 이유, 그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를 묶어서 놓고 볼 때. 여기를 묶어놓고 볼 때 절반의 기준. 위에 꼬리 달린 것도 음봉의 기준은 꼬리로 인식한다고 그랬죠. 예, 몸통으로. 그렇게 해서 그 절반 라인을 되돌리는 흐름. 그 일봉도 여전히 이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배열의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일봉도. 그렇게 해서 HMM 일봉 기준
나머지 이제 더 자세한 내용들, 뭐 매집에 대한 내용들, 매집에 대한 교육 내용들은 2부 시간에 또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정의원님들하고는 약간의 이제 차별화를 다시금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냐면 이제 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겁니다. 1차 목표 주가 그리고 2차 목표 주가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여기에 이제 갭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갭의 기준의 목표치 라인을 가져갈 수 있는 범위로 그렇게 해서 이 원의 크기도 다시금 바꿔볼게요. 한번. 밑에 갭 위에 갭이거든요. 그리고 위에 갭. 또 갭에 대한 목표의 설정 범위. 그렇게 해서 이 부분 일단 빼놓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갭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뭐 배우셨으니까 나중에라도 다시 칸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상의 전략 기준의 흐름도 2부 시간에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에서 추세 전략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추세란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HMM의 그럼 기준 거래량은 일본 기준에서 높게 잡아드립니다. 1,700만 주로 상향을 해드렸어요. 원래는 이제 2,000억 기준의 변동성인데 시가총액들이 있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솔루션도 다시 확대해드립니다. 오늘 이제 장중에 쭉쭉 올려드렸던 그런 내용들의 기준이 되는 거고, 요 자락에서 이제 앞전의 그 흐름들 거래량 전부 감안해서의 기준점이죠. 주봉. 요거는 이제 그 마감 차트가 올려져 있긴 합니다만 줄을 거놓진 않아서 제가 이 줄 거는 부분을 다시 방송에서 보여드릴게요. 한화솔루션. 그리고 일본 기준에 이제 거래량을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 오늘 기준에서부터 이제 개장 오전장에 거래량이 오늘 OMA 20MA는 터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래량 부분을 우리가 최소 범위를 이쪽도 시가총액이 10조에 달해요. 사실 1,000만 주씩 터져줘야 되거든.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변동성이 저게 600만 주에서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최근 교육회 드릴 때 이제 600만 주 거래량 기준 잡아드렸거든요. 600만 주의 거래량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600만 주의 거래량에서 이렇게 나오나요? 변동성이 6%. 그 정도를 놓고 본다면은 뭐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600만 주. 일단은 600만 주 거래량 기준 그렇게 해서 3천억 정도 수준의 거래량, 거래 대금, 그리고 2차적으로 9천만 주 정도, 거의 뭐 900만 주, 1000만 주의 기준을 잡아도 되겠죠. 1000만 주. 이 정도 거래가 터져야 이제 뭐 제대로 된 변동성을 들여다볼 수 있다. 1000만 주로 하나솔루션도 잡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서의 뭐 5% 수준의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눌릴 때 빠져나올 수 있다.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가져간다면은 추세 매매 기준으로 잡을 수 있겠죠. 더 적은 거래량에.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당일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래가 1,000만 주씩 이렇게 안 터지면은 그럼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가 없으니 관망을 하자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어차피 뭐 움직였을 때 2% 움직였을 때 들어가 봐야 그럼 어디서 잘라내니까 최고점에서. 막달라 마리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그 단기 공략주에 이제 뭐 바이오다인이나 이런 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 자료를 최근에 올려드리긴 했는데 한 번 더 지금 기준을 잡아드려서 올려드릴게요. 자, 거래량 자료 원하시는 분들 교육의 힘 한번 갑시다. 출석 체크. 교육의 힘 지금 2부 타임에 교육을 좀 더 해드릴 건데
지금 1부 타임은 8시까지잖아요. 16분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만 일단 먼저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그 교육의 힘 올려주시면 그 변동성 자료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교육의 힘 빨리 교육의 힘 얼른 안 하실 거면은 그냥 넘어가고 자려고 뭐고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고 목도 안 좋은데 요즘 기분도 안 좋아요. 왜? 접속 인원도 뚝 떨어져서 목이 안 좋아서 한 3주 쉬었더니 접속 인원이 뚝 떨어져서 기분도 안 좋고 이게 결국은 교육의 힘 그래서 일단은 그 어디 있니 교육자료 어디 있니 바탕화면에서 교육표 작업 그렇게 해서 교육의 힘 주도주 그리고 변동거래량 거래량 부분 요거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요거 쭉 뿌려주세요. 교육의 힘 요 내용 이제 뭐 하나씩 보시면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거든요. 이게 9시간짜리 교육 내용을 압축만 해놓은 거예요. 근데 9시간 교육을 매번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드리는 건데 이 9시간 교육은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홈페이지에서 가격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왼쪽에 보시면 직장교육 VOD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가입하시는 분들은 요 교육 자료를 2개를 드립니다. 2가지를. 그리고 아카데미 14시간짜리를 드려요. 14시간짜리. 그리고 여기서는 선택을 해서 2가지. 그러면 14시간짜리가 99만 원 기초고 여기서 2가지 선택하시면 220인데 오늘 이벤트는 그러면 이렇게 잡을게요. 오늘 이벤트는 선착순 딱 5명입니다. 5명이고 요걸 해드릴게요. 요걸 2+2를 여러분들께만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가 되죠 그러면 요거를 1개월을 더 지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3 기준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벤트는 그대로 가고 그리고 난 3+3이 좀 버거워요 하시는 분들 2+2 해서 지금 빠르게 5분까지만 진행을 해드립니다. 여기도 똑같이 그럼 진행을 드릴게요. 2+2로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여기는 3명 마감. 그리고 여기는 가입하시면은 이 5가지 라이브 방송은 5가지 VOD를 다 드리죠. 5가지 VOD를 지금 전화 주시고 전화 천천히 주셔도 돼요. 일단은 전화 받는 분이 지금 3분 정도는 계시니까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종목분들 마저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거래량 잘못 올려드렸으니까 거래량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 하나솔루션 1000만주까지 그 다음에 LG텔레콤 기준에서부터 또 쭉 봅니다. LG텔레콤 같은 경우에 SK텔레콤 죄송합니다. SK텔레콤 교육의 채팅방에도 뭐 거의 안 올리시네. 잠시만 지금 유튜브에 몇 명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시간은 없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니 그걸 무방을 올리면서 골뱅이 좀 들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빼먹어? 시간 다 끝나고 골뱅이는 뭐 할 거요? 지금 60분 들어와 계시는데 이쪽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시간 12분이 없어요. 나머지 5종목을 빨리 잡아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일단 교육 넘어갑니다. 다시 야간 교육에서 이제 그 기준점들을 다시 잡아드리고 지금은 빠르게 기준만 설정을 해드릴게요. 기준만.
그래서 SK텔레콤도 사실은 거래량 자체의 흐름에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변동성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날 같은 경우에 9% 그리고 시초가 대비해서 8% 정도 수준입니다. 이 거래량이 일단은 100만 주를 넘겨요. 그럼 지금의 주가로 기준 잡으면 3천억을 넘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실리는 거래량을 기준을 잡자. 그래서 이때는 아마 거래량이 블록일 가능성이 더 높은데 변동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때 기준에서 어찌됐건 150만 주 최소 인적 분할이라는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거래량을 수반시켜지지 않는다면 그런다면은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요 150만 주 정도 수준의 이제 거래량에 이때의 그 변동성 기준을 들여다본다. 그래서 SK텔레콤 150만 주 그렇게 되면 한 5천억 가까이 거래량 거래대금이 될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일단 추이 부분의 흐름도 이쪽도 뭐 이런 기준점에 추세가 되는데 어디서 많이 보신 추세 범위가 되죠. 상단을 뚫고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의 그 기준점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상단을 뚫고 넘어갔을 때 저것이 새로운 추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형성이 될 것이냐. 3에서 5거래일 5에서 10% 변동성의 크기의 확대. 그렇게 해서 추세 범위까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텔레콤 거래량 기준은 150만 주로.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의 추세 범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뭐 놓고 그려볼 수가 있겠죠. 오랜 기간 동안에 제한적인 그 변동을 가지고 왔던 종목이에요. 이슈도 없었고 대표적인 유틸리티 업종이죠. 그래서 요 추세 범위를 이제 일봉에서는 뛰어넘은 건데 먼 그림에서 놓고 볼 때 꼬랑지 빼고의 흐름에서 캔들 몸통의 기준에서의 흐름이라고 친다면 이것을 넘기는 흐름이 강도 있게 이번 주에 나오고 거래량 실리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일단은 SK텔레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SK텔레콤 기준 주봉 그렇게 보시고 거래량은 말씀드린 것처럼 몇 주? 150만 주. 그러니까 150만 주 터지고 나서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양봉의 기준이 잡힐 때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간다는 거고 두산중공업의 경우도 마찬가지. 두산중공업의 경우도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의 흐름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 오늘 이제 장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봉의 흐름이 연출이 되어졌는데 사실상은 이 종목도 여기서의 기준이 잡히겠죠. 여기서의 기준 16,000원의 기준 완전한 추세의 전환 그 다음에 15,000원의 기준. 왜냐면은 이제 하락 장악형의 변형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저 양봉을 감싸 안고 내려가는 기준점을 설정을 하거든요. 저기서부터 이제 이탈되는 범위 자락 그것을 거래를 터뜨리고 움직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를 터뜨리는 기준 일본 기준에서의 거래량 기준을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산중공업의 주봉 목표 거래량 기준 거래량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해서 두산중공 주봉, 그리고 일봉 기준에 이제 600만 주를 사실 설정을 해드렸는데, 그거는 공격적인 성향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우리의 새로운 기준점의 거래량 부분을 설정할 때에는 저 거래량의 80%까지도 놓고 보셔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2,800만 주, 38에 24, 2,000만 주, 2,000만 주 정도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기 70% 정도 기준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00만 주면은 대략 한 3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추세 매매의 상단 부분에 조금 변동을 가져가는 흐름이 아니라 변동이 확대된 상태에서의 추세로 연동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구간이 거래가 실려지면서 뛰어넘겨지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면 그럼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 객관적으로 설정해서 놓고 본다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올라갈 것 같아요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본 기준에서의 거래량 부분이 이렇게 목에 뭐 가래가 낀 것처럼 아주 힘겹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두산중공업, 일봉 이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몇 종목이 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두산중공업의 거래량의 기준은 2천만 주가 되는 거죠. 4분 남았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겠는데. 신풍제약, 요 기준의 기준도 사실 일본 그 거래량 기준에서는 최소 이런 변동성들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주, 최소 300만 주. 지금 이 300만 주가 안 터지고 변동이 나와주길 기대한다는 자체는 무리수가 있는 거예요. 300만 주, 신풍제약 최소 300만 주. 그렇게 해서 요 300만 주의 거래량 기준 놓고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주봉 범위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주봉 특징적인지 한 번만 보고,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상승 잉태형인데,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저녁에 또 잡아드리면 되죠. 얘는 이제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인데 거래량이 형성돼야죠. 매직 계산기도, 매직 시그널도. 그래서 일단은 이런 기준점들을 놓고 보여드릴 테니까 포스코 주봉상, 포스코 엠텍의 주봉상의 기준, 상승 잉태 확인형, 그리고 일본 기준에 이 거래량이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이쪽도 최소 3천만 주 정도 터지면 3천억이 되겠죠. 그래서 저 앞전의 변동성을 기대해 보는 걸로. 지금 오늘 그 기준에서의 거래량이 1,000만 주예요. 1,000억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놓고 봅시다. 장악형의 기준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포스코 엠텍, 마지막으로 바이오다인, 얘는 일단 생략할게요.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바이오다인까지 이렇게 뭐 차트 올려놓고 나중에 야간 교육에 한번 또 상한가 종목이니까 다시 들여다보고 상승익대 확인형에 대한 이 기준점, 거래량이 이제 실려줄 거냐, 거래대금이 수반될 거냐, 그 기준을 이제 놓고 보시는 게 맞는데, 내일은 거래가 터지겠죠. 오늘은 이제 상한가 일찍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변동성 기준에서 좀 잡아내고 싶다 하시면 추가적인 교육을 좀 받으셔야 돼요. 야간 교육 좀 받으시고,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 이제 내일 기준에서 들여다보실 때는 38에 24 2천만 주 200만 주, 오늘 200만 주의 기준이고 일본 기준에 500만 주 정도를 잡으면 4천억 5천억 정도, 500만 주 정도는 거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 종목군을 다시 올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군을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이 종목군들을 다시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요 기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8시 시황선생님 방송 들어가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지금 5명이 아니라 이제는 좀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3명, 2명 이렇게 해서 다시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 잡으셔도 대처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자, 이 그 기준 거래량 다시 올려드릴게요. 자, 고생들 하셨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그대로 넘어가니까요. 캐치스타에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야간 교육의 나머지 부분들 설명을 드릴게요.